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주연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 색 강좌 영상입니다. 전편 강좌 너무 딱딱한 내용이었을까요? 다들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 색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되는 내용이라서 꼭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설명 위주 영상이었는지 그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왔어요. 그래도 꼭 알고 그림을 공부하면 좋으니까 오늘 영상과 더불어 앞의 영상도 이어서 봐주세요. 다들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내용이긴 해요. 하지만 그런 사실을 안다고 해도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니까 오늘은 저번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색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 사진과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할 거니까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재미있게 그림 감상하면서 영상 보셨으면 해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그림 공부하는 분들 또 색 사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초보 때는 몰랐던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색 공부를 하고 또 지금도 그런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진과 그림들은 그냥 제가 예뻐 보이는 것들 무작위로 다운을 받아 보았어요.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저번 영상에서 빛의 성질과 색들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빛과 색 이 두 가지는 구분해서 이해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빛은 빛의 산란으로 이해를 하고 색은 색의 혼합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두 가지 비슷한 개념이지만 앞서 말했듯이 두 가지는 상황 자체가 다르니까 이 부분을 꼭 구분해서 이해를 하세요. 그럼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빛의 산란 현상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제한된 빛의 정물화가 설명하기가 좋아서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빛은 오른쪽에서 들어오고 유리병과 토기 그릇, 양파, 또 나무로 되어 있는 도마가 있네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다들 비슷한 색감으로 보이지만 각기 다른 재질, 다른 색의 사물들이죠. 아마 실제 눈으로 본 사물들은 그림보다는 색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그림이니까 작가가 의도적으로 빛의 색을 잘 이해하고 그렸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에 통일된 색감의 사실적인 그림으로 완성이 되었네요. 이렇게 다양한 재질과 컬러가 있는 사물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공간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통일된 컬러를 갖게 돼요. 그럼 사진으로도 한번 볼게요. 각각의 다른 컬러들의 과일들이 있지만 한 공간에 놓여져 서로 튀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있어요. 모든 빛은 산란하고 반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공간에서 서로 수없이 많은 입자들의 색이 서로 주고받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컬러로 설명이 되죠.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본 풍경 사진들도 마찬가지예요. 공간의 분위기가 빛의 양이나 계절 그리고 지형 지물에 따라서 각기 다른 색으로 연출이 돼요. 같은 공간이라도 빛의 양에 따라 색은 항상 변하게 되죠. 사람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그림 같다라고 하고 그림을 보고 사진 같다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모두가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빛의 산란 현상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그림에서 빛을 잘 이해하고 그리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빛에 의해 공간에서 통일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그런 분위기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주조색이라는 색감을 만들어냅니다. 빛이라는 자연현상에서 산란되는 특성으로 인해 경치들이 우리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데요. 결국 우리는 자연에서 색을 찾아야 해요. 우리 인간도 자연의 한 일부로 눈도 진화한 거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이런 빛에 산란되는 현상을 잘 염두하고 주조색을 만드는 데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이유예요. 주조색은 빛의 산란과 반사되는 현상 때문에 생겨난다는 결론이죠. 계속 반복되는 설명이네요. 다른 정물 그림도 한번 볼게요. 이 그림 역시 제한된 빛과 각기 다른 사물들이지만 서로 색을 주고받고 있어요. 어두운 톤의 색감에 사과의 연한 핑크톤들이 섞여 있어요. 어두운 검정색 톤이 주조색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주조색과 포인트색을 미묘하게 잘 섞어준 그런 그림입니다. 그림은 색을 변화해 있으면서 통일감 있게 사용해야 되는데 일단은 통일감이 더 먼저고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다른 그림을 보면서 변화 있으면서 통일된 색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다양한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주조색을 잘 관찰하면서 감상해 보세요. 그늘이 길게 느리워진 오후 풍경이네요. 그늘색이 전체적으로 강조가 되어 보여요.
사용하기 어려운 컬러인데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다음 그림은 알록달록해 보이는 연잎 풍경이지만 눈을 흐릿하게 보면 초록빛이 주조색으로 느껴집니다. 이 그림은 고흐의 자화상 유명한 그림이죠. 사용한 피부색이 오묘한데 여기 어두운 그림자 부분에 주조색인 파랑색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이질적이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또 분리되어 보입니다. 이 그림 역시 자화상인데요. 컬러가 다르니까 분위기가 달라요. 이런 점묘화에서는 빛의 울림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주조색에 다른 색을 끼워 넣어서 더 풍부한 색감을 연출하는 방법이에요. 틀 것 같은 작은 색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잘 어울려져서 단순한 색감을 변화 있고 다채롭게 보이게 합니다. 이 그림은 녹색빛이 아주 많은 풍경 그림이고요. 이거는 조금 더 단순하게 표현된 풍경 그림, 단순한 컬러만으로도 분위기가 설명이 되는 그림이네요. 어두운 분위기 그림들입니다. 어두운 분위기 그림은 그나마 분위기를 잡기가 쉬워요. 어두운 컬러가 주조색이어야 어두운 분위기가 연출이 되니까요. 이 그림은 명암의 컬러를 검은색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해서 일관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고요. 검정색이나 회색을 그림에 사용하면 고전적인 느낌이 납니다. 주로 유화 그림에서 많이 사용해요. 먹색은 진짜 잘 사용하면 고급진 느낌을 줄 수 있는데요. 참고로 먹색과 검정은 다른 느낌이에요. 이 그림은 푸른 잉크 색감, 이런 그림도 저는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디자인적인 요소가 많은 심플한 그림에서도 제한된 컬러를 사용하고 있어요. 디자인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명암에서 관계도 그림에서는 중요한데 오늘은 주조색 설명이니까 명암에 대한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일단 패스하세요. 보신 것처럼 대부분의 그림들은 재료가 가진 발색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제한된 컬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제한된 컬러를 사용하면서 또 어떻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볼게요. 제한된 컬러를 사용하는 방법, 즉 주조색을 잘 사용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는 밑색을 깔고 색을 칠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깔린 색이 위에 칠한 색과 혼합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통일된 느낌이 나겠죠. 두 번째는 모든 색에 공통적인 일관된 컬러를 섞는 방법이에요. 저는 주로 노란 불빛이 있는 그림을 그릴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다양한 컬러의 노란빛을 조금씩 섞어주는 방식입니다. 파스텔 톤의 그림은 흰색을 섞어 사용해야겠죠. 파스텔 톤은 색감의 균형감이 중요한데 인쇄 시 안정적인 컬러감을 주기 때문에 사파 그림에서 사용하면 좋은 게 파스텔 톤입니다. 세 번째는 몇 가지 색으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인데요. 세네 가지 색을 교차적으로 혼합하는 방식이에요. 제가 설명을 위해서 블렌딩이 좋은 브러쉬를 선택해서 섞어 볼게요.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믹싱이 잘 되는 브러쉬로 컬러 팔레트를 만들어서 사용해 보세요. 난색 계통의 톤을 만들어 볼게요. 일단 두 가지 난색, 근접색을 선택합니다. 근접색 두 가지를 선택하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색의 반대색을 선택해요. 그럼 이렇게 세 가지 색으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색상을 얻었는데요. 그림 한 장 그리기에 충분한 컬러겠죠. 좀 더 필요한 색이 있으면 그림에서 또 만들면 돼요. 중요한 건 다른 컬러를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예시 그림에서 색을 단순한 개수로 추출해 보고 색을 믹스해 보죠. 색을 15가지 정도로 추출해 볼게요. 여러 가지 색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주조색을 선택하고 또 근접색을 선택하고 보색을 하나 선택을 해요. 같은 방식으로 색을 섞어 봅니다. 어도비 컬러에서 다운받은 컬러셋으로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디자인에서 쓸 법한 색들도 믹스해서 그림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더 쉬운 방법은 컬러를 추출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오늘은 더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드린 겁니다. 제한된 컬러를 사용하는 방법이겠죠. 제한된 컬러를 사용하다가
가끔 다른 컬러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필요한 컬러를 선택하고 주조색을 조금 섞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만든 팔레트는 이미지로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좋은 컬러 샘플을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같은 방법으로도 만들어 보세요. 나름 재미가 있답니다. 색감에 따라 분위기와 감정이 다르니까 자신만이 알아볼 수 있게 적절한 이름을 지어주고 사용하면 좋아요. 자, 오늘 내용 알고 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혼합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어렵지 않게 좋은 색감의 세련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해보면 금방 그림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림 공부를 잘못된 방법으로 하게 되면 많은 시간을 헤매게 되고 또 그림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런 원리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면 나 스스로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되니까 좀 더 탄탄한 이론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 만큼 자신감도 생긴다는 게 큰 수확이죠. 또 자꾸 그리다 보면 자신만의 컬러감도 생긴답니다. 접근 방법과 사고가 바뀌면 그림이 달라지거든요. 예전에는 그림은 감각적으로 타고난 재능으로만 그린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재능도 중요하지만 제가 일러스트라는 그림을 그리게 되면서 느낀 점은 창의적인 발상도 나름의 체계가 있고 순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늦지 않게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